네, 그러면 6주차 3차시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까지 한 걸 가지고 컴파일 해봤더니 에러가 발생했습니다. 에러가 발생했는데요. 이걸 봤더니 어디서 발생했냐면 포맷 메시지에서 발생했습니다. 이게 LPWST 그 유니코드로 잡혀 있는 거예요. 제 프로젝트에서는 이렇게 이런 에러가 발생하지 않은 친구도 있고 발생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 같은 경우에 발생했어요. 그래서 이럴 때는 뭐라고 했죠? 속성에 가서 그다음에 고급에 가서 여기 보니까 유니코드로 되어 있죠, 그죠? 유니코드로 되어 거를 다시 멀티 바이트 문자 집합 사용하고 예, 적용하고 예, 확인하시게 되면은 그 다음서부터는 예, 에러가 발생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그쵸? 예, 안 됐네요, 그죠?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끝났습니다, 그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뭐냐면은 바로 예, 리슨 함수. 그러니까 연결 설정에 필요한 버퍼, 메모리죠, 그죠? 네. 버퍼를 생성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게 리슨 함수를 쓰는 거죠, 그죠? 예, 얘는 바로 리슨 함수를 쓰는 겁니다. 이게 리슨 함수 쓰는 거예요. 그럼 리슨 함수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본 적이 없죠. 예, 그래서 이거를 리슨 함수를 사용합시다. 어디 있었죠? 어, 지금 예, 여기 있네. 예, 리슨 함수를 한번 찾아봅시다. 야, 리슨 펑션이 있죠, 그죠? 리슨 함수는 대파이 간단해요. 자, 어떤 소켓으로 너 저기 버퍼 해당되는 버퍼를 만들래? 그래서 이건 문지기 소켓이죠, 그죠? 문지기 소켓에 핸들 값을 쓰면 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가 백록입니다. 백록이 바로 뭐예요? 여기는 이제 Q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2학년 됐으니까 이제 Q라든가 스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조금씩은 이제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여기는 뭐냐면 Q는 이제 아까처럼 내가 맨 앞에 제일 먼저 도착한 거를 서비스하니까 이제 걔가 사라지고 그다음에 하나씩 밀려서 또 바로 뒤에 있는 애가 앞으로 와 있고 뭐 이렇게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Q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펜딩은 뭐냐면요. 펜딩은 이제 연결이 이렇게 그 웨이팅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지연되고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펜딩 연결이 된 Q를 맥시멈 Q 사이즈를 정하는 건데요. 여기서 만약에 so max 콘이라고 시커멓게 돼 있죠. 요거를 쓰게 되면은 얘는 맥시멈 밸류를 지가 알아서 세팅을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소맥스 콘을 쓸 겁니다. 그러면 여기 보시게 되면 좀 돼 있네요. 리슨 함수를 보시게 되면 리슨 한 다음에 소켓은 뭐 어떤 소켓을 해야 되죠? 대표 소켓, 문지기 소켓이죠. 지속이죠. 그죠? 그 다음에 백로그 뭐예요? 소맥스 콘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죠? 이렇게 쓰시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에러가 발생하면 어떻게 되냐? 리턴 밸류가 에러가 발생하게 되면 소켓 에러고 아니면 제로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이고 그냥 지나.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기를 좀 빼고 여기 if문을 달아서 if 그죠? 얘가 소켓 에러면 이거는 버퍼가 안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메모리가 그죠? Q가 안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이게 없으면요. 안 만들어지게 되면 클라이언트의 3웨이 핸드쉐이크 프로토콜 연결 설정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서브로서 기능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중지를 하셔야 되죠. 그래서 이렇게 프로그램을 종료하는 그리고 메모리의 종류를 에러의 종류를 화면에 출력하고 프로그램을 종료하는 그 에러 퀴즈를 사용했습니다.
자, 그다음서부터 이제부터 어려워집니다. 드디어. 자, 어려워집니다. 자, 그러면 네 번째가 뭐냐면 서비스 게시를 해야 되겠죠. 이게 바로 accept라는 애입니다. accept입니다. 자, 이거에 대해서는 서비스 게시를 하게 되면요. 이거는 우리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accept니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좀 이제 복잡해져요. 예, accept 함수가 있네요. 그죠? 예, 있습니다. 예, 첫 번째, 예, 너 어떤 소켓으로 accept 할래? 이런 얘기.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예요? 네가 그러니까 listen 함수가 만든 버퍼에서 어떤 소켓이 만든 listen 함수가 만든 버퍼를 가지고 올 것인가에 대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문지기 소켓이 만든 그죠? 문지기 소켓이 만들었다기보다 문지기 소켓을 이용한 그 버퍼를 만들었잖아요. 그죠? 이게 listen 함수가 우리가 방금 썼잖아요. 그죠? 그 버퍼에서 하나 가지고 와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누구랑 이건 뭘 써야 되냐면은 바로 문지기 소켓을 써야 됩니다. 절대로 클라이언트 소켓이 아니에요. 문지기 소켓을 써야 됩니다. 그죠? 문지기 소켓에서 만든 그 listen 함수를 통해서 만든 그 버퍼, 그죠? 그 버퍼에서 하나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죠? 펜딩 되어 있는, 그 웨이팅하고 있는 서비스 게시를 웨이팅하고 있는 클라이언트를 하나 가지고 와야 되죠. 그죠? 가져옵니다. 그게 바로 문지기 소켓이고요. 두 번째, 속 ADDR 또 ADDR 얘기했죠. 이건 분명히 뭐예요? IP 주소하고 포트 번호 쓰는 거 우리가 경험해 봤잖아요. 근데 이거는 뭐냐면요. 바로 뭐겠습니까? 예. 커넥팅 엔티티. 그러니까 연결 요구를 한 애의 정보가 들어있는 거. 즉 여기에는 클라이언트의 IP 주소하고 포트 번호가 요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요거를 쓰기 위해서는요. 클라이언트의 IP 주소하고 포트 번호를 이제 저장해야 될 메모리 공간을 우리가 만들어야겠죠. 만들어서 그 주소 값을 여기다 넘겨줘야 됩니다. 그죠? 그런 다음에 세 번째는 이거는 이 메모리 공간에 그 사이즈 우리가 만든 메모리 공간 사이즈를 주소 값을 넘겨주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얘가 왜 포인트로 되어 있냐면요. 얘가 혹시 우리는 뭐 몇 바이트라고 생각하고 주소 값을 넘겨줬는데 알고 봤더니 다른 바이트, 사이즈가 다른 바이트가 넘어올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해놓은 겁니다. 사실은. 근데 얘가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우리는 계속 이렇게 쓰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포인터라는 거. 아까 우리 사이즈 오브 썼죠? 여기다. 그죠? 근데 사이즈 오브 쓰시면 안 되고 포인터를 쓰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잊지 마시기 바래요. 자, 재미있는 거는 이 accept 함수의 리턴 밸류가 뭐예요? 바로 소켓 타입이라는 거예요. 뭐죠? 내가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이제 이 클라이언트하고 서비스에 통신을 해야 될 전용 소켓을 만들어서 준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전용 소켓을 만들어 주기 때문에 소켓에 관련돼서 에러가 발생하지 않으면 소켓 타입의 어떤 핸들 값을 그죠? 리턴하게 되고 에러가 발생하면 인밸리드 소켓 아까 원래 1번에서 했던 소켓 함수하고 똑같아요. 여기 보시게 되면 여기 여기 안 썼네. 이거 원래는 뭐 오리지널 한다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G 소켓이 invalid 소켓이냐?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소켓이 안 만들어졌으니까 이거는 아예 프로그램이 시작할 수가 없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소켓 함수가 해서 소켓이 안 만들어졌어. 물론 여기 파라미터가 잘못돼서 안 만들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되면 인밸리드 소켓을 하듯이 그러니까 accept 함수도 리턴이 뭐라고 했습니까? 마치 소켓 함수처럼 새로운 전용 소켓을 만들어요. 그죠? 근데 에러가 발생하게 되면 뭐라고 하죠? 인밸리드 소켓이 나온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소켓 우리가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되죠? 소켓하고 문지기 소켓이 아니고 전용 소켓이죠. 그래서 이거를 클라이언트 소켓이라고 해갖고 C 속이라고 하겠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accept 딱 했으면 자 여기
첫 번째 등장하는 게 어떤 소켓으로 너 저 연결 저거 할래 이런 얘기 나오죠. 이건 뭐라고 했습니까? 문지기 소켓입니다. 바로 위에 3번에 보시게 되면 문지기 소켓으로 리슨 함수를 통해서 뭘 만들어요? 버퍼를 만들었잖아요. 이 버퍼에서 가져와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문지기 소켓에서 만들어진 그걸 써야 되기 때문에 G 소켓을 하게 되죠. 두 번째가 뭐죠? 이제 네가 이제 그 메모리에서 이런 얘기죠. 이게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여기서 할까요? 자, 그러니까 여기 이제 그 버퍼를 만들죠, 이렇게. 그죠? 버퍼를 만들었습니다. 여기 드디어 이제 클라이언트 1이 연결 요구를 했습니다. 커넥트 함수를 통해서. 그죠? 그럼 여기에 C1이라는 정보가 쌓입니다. 그죠? 정보가 쌓입니다. 그런 다음에 그러니까 서버 입장에서는 어떤 애가 현재까지 이 리슨 함수를 만들었을 여기까지가 실행되었을 경우에는 어떤 애가 연결 요구를 했는지 사실은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accept 함수를 통과하는 순간 accept 함수의 두 번째 파라미터가 뭡니까? 이 연결 요구를 했던 이 C1 클라이언트의 IP 주소하고 포트 번호를 저장한 우리 보통 속 addr 언더바 in 타입의 구조체 썼잖아요. 그죠? 그거의 메모리 덩어리를 아무튼 만들어 가지고 우리한테 메모리 덩어리 만든 게 아니라 그 정보를 저장해 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연결 요구를 했던 C1의 IP 주소하고 포트 번호를 제공해줄 저장해줄 메모리 공간을 만들고 나한테 포인트로 알려줘 이런 얘기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일단은 우리가 메모리 공간을 만들어야 돼요. So addr 언더바 in 타입의 cadd 클라이언트 정보죠. 그죠? 이게 클라이언트의 IP 이거 자꾸 바꾸니까 이게 좀 주소 및 뭡니까? 포트 번호를 또 안 되네. 를 저장할 메모리를 만들어야 되죠. 그죠? 만들어야 됩니다. 만든 다음에 여기다가 주소 값을 넘겨주게 되면 CADDR로 넘겨주게 되면 얘가 그 주소로 뭘 한다? 방금 listen 함수에서 만든 그 버퍼에서 하나 끄집어내 갖고 그 해당되는 클라이언트의 IP 주소하고 포트번호를 여기다 딱 써주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얘가 원하는 타입은 뭐예요? 속 ADDR 대표 구조체 타입으로 원하죠. 그래서 속 ADDR로 맞춰 주어야 되죠. 이걸 캐스팅 연산자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가 뭐라고 했습니까?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이게 몇 바이트인데 이 몇 바이트를 포인트로 알려줘야 된다는 게 문제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integer addr len은 name len인가요? name len은 size of caddr 일단은 이렇게 만들어 놓습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다가 포인터로 이렇게 우리가 name len 이렇게 알려주면 된다 이런 얘기죠. 그쵸? 그러면은 얘가 이 주소 달려가서 몇 바이트라고 해서 이제 알겠죠, 그죠? 근데 문제는 상대방이 어떻습니까? 또 클라이언트의 정보가 또 다를 수 있죠, 바이트 수가. 우리는 IP 주소인 줄 알고 했더니 알고 봤더니 브루투스야. 그럼 또 이게 사이즈가 달라지겠죠. 그래서 아마 사이즈를 다시 써주기 위해서 아마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이렇게 맞춰주면 서비스 개시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중요한 게 어디에 뭐가 들어가 있다? CADDR. 이게 이제 정상적인 경우에 CADDR에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바로 클라이언트에, 이건 지금 서버 프로그램이잖아요. 연결 요구를 해서 서비스를 개시하는 클라이언트의 IP 주소하고 포트 번호가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아시겠지만 CADDR 포트, 신언더바 포트에는 클라이언트의 포트 번호가 담겨져 있을 것이고 CADDR.sin_addr에는 뭐가 들어가 있어요? 바로 클라이언트의 IP 주소 값이 저장되어 있을 겁니다. 그렇죠? 자, 근데 이게 에러가 발생하게 되면 아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전용 소켓 C속이 만약에 에러가 발생하면 invalid 소켓, 그러니까 소켓 함수하고 똑같다는 얘기죠.
그죠? 이거 잘못됐네. C 속이 여기하고 스펠링이 다르네요. 그죠? C 속으로 하겠습니다. 미안합니다. 예, 여기 소켓 함수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여기 제대로 만들었으면, 예, 그냥 소켓 핸드값이 나올 것이고, 아니면은 인밸리드 소켓이 나온다고 했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인밸리드 소켓이 나왔다는 얘기는 accept가 잘못됐다는 얘기죠. 그죠? 예, 이럴 경우에는 일단은 우리가 이번에는 프로그램을 종료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그죠? 예. 이게 에러 체크하는 거죠. 그죠? 예. 맞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이 에러가 발생하지 않았으면 드디어 이 클라이언트하고의 전용 소켓인 C속이라는 애가 드디어 억셋 함수를 통해서 만들어졌습니다. 그죠?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 이 소켓, 전용 소켓을 가지고 대표 소켓인 G속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예, 이 전용 소켓인 C속을 이용해서 이제 앞으로 우리는 통신을 할 겁니다. 그러면 이 통신하는 것은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어떻게 합니까? 화임을 통해서 무한 반복을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서버니까, 그죠? 서버니까 일반적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하셔야 될 게 뭐냐면, 자, 잘 됐어. 연결됐어.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 했죠? 서버는 송신이 먼저입니까? 수신이 먼저입니까? 서비스를 요구를 받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뭐예요? 수신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자, 수신 함수를 보겠습니다. 리시브 함수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해야 될 게 뭐냐면, 여기에 이제 5-1이네. 그죠? 5-1. 수신입니다. 예, 수신이에요. 누구로부터 수신이죠? 즉, 클라이언트로부터, 예, 데이터, 이게 좀 이상해. 이 키보드가 데이터 수신을 하는 거죠. 그죠? 이건 뭐죠? 바로 receive 함수입니다. receive 함수. 그쵸? 그 다음에 뭐 아시겠지만, 예, 다음 거까지 한번 해보죠. 두 번째로 해야 될 게 뭐예요? 클라이언트로 데이터 통신. 이거는 뭐 서비스죠. 서비스를 하는 거죠. 그죠? 서비스를 하는 거죠. 이거는 send 함수입니다. 이게 자꾸 토글에 문제가 있어요. 이 키보드가. send 함수입니다. 그쵸? 여기는 에코 서비스니까 수신한 데이터를 그대로, 예, 송신을 하는 겁니다. 그죠? 예. 자, 그러면 receive 함수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receive 함수를 보자. 그러면 여기에 receive 함수 보겠습니다. receive 함수. 예, receive 함수 있죠. 그죠? 예, receive 함수입니다. 자, 이렇게 4개의 파라미터로 되어 있습니다. 그쵸? 그 다음에 그 return은 인티저로 되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어떤 소켓으로 너 수신할래? 이거는 바로 전용 소켓이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프로그램에 의하면은 여러분 어떤 소켓입니까? C 속이겠습니까? G 속이겠습니까? G 속은 대표, 예, 전화고, 얘는 전용 전화는 C 속이죠. 그러니까 C 속을 우리가 써야 될 겁니다. 그죠? 예, 그래서 C 속을 써야 되죠. 여기 C 속을 써야 되고. 두 번째, 이 버퍼는 뭐죠? 예, 인커밍 데이터, 수신 데이터를 receive, 저장할 버퍼를 가리킨 포인터니까 너 수신한 데이터 내가 어디다 갖다 놓을까 하고 포인터로 달라는 거예요. 그럼 일반적으로 우리는 이 메모리를 하나 만들어야겠죠. 저장할 메모리를 만들고 거기에 첫 번째 주소값을 넘겨줘야지만 걔가 우리 그 메모리에 처음서부터 그냥 쭉 수신한 데이터를 쌓아놓겠죠. 그죠?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length는 뭐냐면은, 예, 버퍼 파라메타에서 버퍼의 바이트 수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메모리 만든 다음에 그 만든 메모리의 주소값이잖아요. 너 근데 그 메모리 맥시멈 몇 바이트야? 내가 수신을 하고 싶은데 네가 예를 들어서 80바이트 메모리를 만들었으면 나 여기다 80을 써. 그러면 80바이트 내가 그대로 수신 다 할게. 맥시멈. 나머지 81바이트째는 다음번 리시브 하면서 호출하게 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최대한 내가 몇 바이트 읽을까라는 것을 써야 되는데 이거는 바로 요 메모리, 두 번째 파라미터 이 메모리가 몇 바이트를 저장할 수 있느냐하고 디펜던트 한 겁니다. 그죠? 예. 그리고 세 번째 플래그.
플래그는 좀 복잡해요. 플래그가 여기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플래그는 리마크가 있고요. 플래그 여기 있네요. 플래그는요. 노멀한 데이터인 경우에 0입니다. 0. 플래그는 0.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많이 쓰이는 게 뭐냐면 많이 쓴다기보다는 잘 안 쓰는데 메시지 피크와 메시지 OOB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1학기 때 우리 아웃 오브 밴드 데이터 얘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죠? 바로 이게 아웃 오브 밴드 데이터고요. 메시지 피크하고 두 개를 이제 쓰는데 이거는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여기서 조금 시간을 좀 할애를 한다면 자, 리시브에 첫 번째 너 어떤 소켓으로 할래? 소켓 핸드값이 여기 분명히 들어와야겠죠? 어떤 소켓으로 할래? 이 소켓으로 할래? 두 번째 너 내 수신한 데이터 어디다 갖다 놓을까? 여기다 갖다 놔 하고 주소값 그죠? 예를 들어서 내가 많이 쓰는 거는 캐릭터 버퍼 80 하면 80바이트가 잡히죠. 그럼 여기다가 버퍼를 쓰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버퍼는 배열의 이름은 뭐예요? 첫 번째 방의 주소하고 똑같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이렇게 된 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내가 최대 몇 바이트 읽을까? 그럼 80바이트 읽어. 이런 얘기죠. 왜냐면 이게 메모리가 80바이트니까. 그죠? 그 다음에 이제 플래그가 정상적인 경우에는 제로. 그러니까 대부분이 우리는 제로 쓸 거예요. 이때까지. 앞으로. 제로인데, 특별하게 쓰는 경우가 메시지, 아까 피크라는 개가 있었고, 피크. 그죠? 그 다음에 메시지, OOB가 있었습니다. 생각나시죠? 이 두 가지만 간략하게 설명할게요. 자, 리시브 함수에서 상대방으로부터 데이터가 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소켓 하나당 커널이죠. 여기는 OS 아니에요. 하나당 이게 버퍼가 하나씩 있어요. 수신 버퍼가 있습니다. 수신 버퍼가 있는데 내가 노멀하게 읽어. 그럼 여기에 헬로우가 왔습니다. 헬로우가 왔으면은 노멀하게 리시브 함수를 호출하게 되면요. 이 헬로우가 위로 우리 어플리케이션 누구한테 간다고 했죠? 요 버퍼로 여기 있는 버퍼라고 하는 배열에다가 빡 하고 무브 이동하게 돼요. 여기는 어플리케이션에 있는 메모리잖아요. 그죠? 무브 이동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리시브 함수를 호출하게 되면요. 성공하게 했으면은 요 소켓에 있는 헬로우는 없어지고 요 데이터가 요로 옮겨져겠죠. 그죠? 근데 특정한 경우에 도대체 얘가 뭐가 왔을까, 헬로우가 왔을까라고 알고 싶은 경우도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첫 번째 이 전체 데이터의 사이즈를 먼저 숫자로 보낸다든가 그죠? 이럴 경우에 몇 바이트가 왔나 이렇게 알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카피를 하고 싶잖아요. 그죠? 아직 여기에 있는 내용을 없애지 말란 얘기겠죠. 카피하고 싶을 때 뭘 쓴다? 메시지 피크를 씁니다. 그러면은 리시브 함수를 여기다 메시지 피크라는 옵션을 주게 되겠죠. 그죠? 이렇게 주게 되면은 헬로우가 일로 가긴 가는데 카피돼서 아까는 무브지만 그죠? 카피돼서 가기 때문에 계속 여기에 남아 있어요. 리시브 함수가 이제 호출이 완료된다 할지라도 남아 있는 것이 메시지 피크고요. 메시지 OOB는 우선 순위를 높여가지고 이렇게 처리하겠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리시브 함수인 수신인 경우에는 보통 여러분 나중에 아시겠지만은 이 메시지 OOB가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거는요 1바이트밖에 안 돼요. 그래서 1바이트짜리를 먼저 다른 거에 비해서 예를 들어서 hello 하고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 OOB로 보낸 거야. OOB로. 그러면 얘를 먼저 처리하게끔 해줍니다. 이런 방식이 OOB 방식이에요. 그래서 잘 안 쓰는데 나중에 시간 되면은 한번 여러분한테 과제를 한번 내볼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런 옵션들이 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뭐라고요? 다 제로를 쓴다. 플래그에는 그죠? 그래서 플래그에 이제 제로를 쓴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대략 끝났는데 여기 굉장히 중요한 게 있어요. 자, 정리하다 보면 어떤 소켓을 할래? 전용 소켓 써야 되겠죠. 수신된 데이터를 내가 어디다 갖다 놓을까? 우리가 버퍼를 만들어 놓고서 주소값을 넘겨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버퍼의 메모리하고 사이즈하고 디펜던트한
그런 맥시멈 그 수신 데이터의 사이즈를 여기다 집어넣습니다.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80바이트라고 한다 그러면 내가 80바이트가 아니고 뭐 30바이트가 왔다 그러면 30바이트로 그냥 읽어서 올라오죠. 예,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거는 꼭 이 바이트 수만큼 읽어라 그런 뜻이 아니고요. 최대한 몇 바이트까지.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다 80을 썼습니다. 그러면은 100바이트가 왔어. 수신된 데이터. 그럼 어떻게 돼요? 첫 번째 리시브 함수를 호출하게 되면 80바이트만 일단은 올려보내요. 무브한다고 했죠, 아까 그죠? 그러면은 100바이트가 왔으니까 20바이트 남아있겠죠. 수신 버퍼에, 그죠? 속해서 수신 버퍼에. 그러면은 다음번 리시브 함수를 또 호출하면 나머지 20바이트를 주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맥시멈 최대 한꺼번에 읽을 수 있는 최대한 바이트 수를 얘기한 거. 플래그는 다 제로로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뭐가 중요하냐면 바로 여기 리턴 밸류가 중요해요. 리턴 밸류가 있는데 예, 여기가 만약에 에러가 발생하지 않았다 그러면 리턴 밸류는 바로 뭘 한다고요? 수신된 데이터의 바이트 수를 리턴합니다. 내가 헬로가 처면 HELL5니까 몇 바이트입니까? HELL5 5바이트가 수신되었죠. 그러면 리시브 함수는 5를 리턴한다는 얘기예요. 그죠? 수신된 바이트 수에 성공하게 되면 자 그러면 좀 다른 거는 뭐가 있느냐? 바로 제로가 있습니다. 제로를 리턴한 경우도 있습니다. 제로를 리턴하면은 제로 바이트를 수신한 거냐? 그게 아니잖아요. 제로 바이트는 상대방의 연결을 종료하자고 했었을 때 여러분 아시겠지만 four-way 핸드쉐이크 프로토콜 아시죠? 핀, 피너크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다음에 피너크 그죠? 맞죠? 이 four-way 핸드쉐이크에 의해서 연결을 종료하자고 했었을 때 나는 리시브 함수로 수신을 기다리고 있는데 상대방 연결을 종료하자고 했었을 때 그때는 뭘 한다? 이 리시브 함수는 제로를 리턴합니다. 절대로 0바이트를 리턴한 것이 아니고 제로를 리턴하는 겁니다. 그 외에 에러는 다 소켓 에러예요. 소켓 에러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얘는 세 가지를 리턴한다. 하나는 뭐예요? 성공하면 수신된 바이트 수. 또 한 가지는 뭐죠? 바로 제로. 이게는 상대방이 보낸 데이터, 내가 데이터를 기다리고 있는데 상대방이 이제 연결을 이제 종료하자 했었을 때가 제로를 리턴하게 된다. 세 번째가 뭐예요? 진짜 에러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소켓 에러가 발생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요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요거는 내가 이제 임플리멘테이션은 차실 변경을 해서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